안녕하세요. 손비지의 제주농부입니다.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인데 많이 쌀쌀하고 간밤에 눈이 조금 내렸는데 다행히 눈이 엄청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리고 날이 금방 좀 따뜻해져서 눈들이 원래 작물에 많이 아침에 봤을 때는 많이 쌓여 있었는데 CCTV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웬만한 눈들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요 양파, 마늘, 그리고 여기 쪽파밭에 눈이 한 3번 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 되면은 영하로 좀 떨어져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엄청 큰 추위가 없어서 작물들이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물들한테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날이 따뜻해졌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면 시비를 잘 해주시면은 작물이 겨울 동안 추워도 내가 준 그 액비들 때문에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10월 달에 심은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는 마늘입니다. 난지역 마늘이고요, 제주도 마늘이고요. 요거는 10월 달에 심은 양파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양파를 11월 달에 심어서 엄청 작았었는데, 확실히 한 달 전에 심은 양파가 최소한 3배 정도는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아무래도 날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좀 더 양파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그 양파가 어떻게 됐냐, 다 눈에 뒤덮여서 양파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월동이 가능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양파든 뭐 이런 마늘이든 좀 눈이 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작물한테 이제 더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그런 영양제도 그 날씨가 좀 풀렸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이 좀 되면은 날이 좀 풀립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겠지만 이 따뜻한 바람도 이게 불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1차 추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추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끄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추비가 왜 중요하냐, 추비를 준 만큼 얘네들도 밑에 이게 밑에가 드는 거 아니에요. 구근이 굵어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라는 게 틀립니다.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까지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저는 3차 정도까지 주고요. 한 달 간격으로 주는데, 얘네가 이제 도복이 된다고 그러죠. 양파 같은 경우는 도복이 되는데, 도복이 된 다음에도 그 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얘네가 이제 밑에 있는 그 양파들이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추비는 언제 줘야 되냐, 시기는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좀 따뜻한 곳은 2월부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추비를 얼마나 언제 적기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파들이 확실하게 나중에 보시면 수확량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제가 추비를 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이렇게 추울 때좀 계속 추운 게 아니고 가끔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여드릴 것은 추비가 될 수도 있고,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 액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써 있지만, 동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맛과 당도 크기를 늘리는 그런 작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뿌리게 되면은 작물에게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겨울철에 아미노산을 뿌려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어액비를,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광어액비도 있고 육지에서 만들어진 광어액비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특히 광어액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광어액비를 지금 보조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지역에서 보조사업 하신다면 미리 구입하셔갖고 너무 비싸게 사시지 마시고 보조사업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슘제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칼슘제인데, 이건 폐화석으로 만든 칼슘제입니다.
여러 가지 칼슘제가 있는데 뭐 폐화석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소석회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계란 껍질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재를 이용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식초에다 만들어요. 예, 식초에다 만드는 이유가 바로 식초로 이제 담궈서 만드시게 되면은 칼슘 성분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그냥 물이나 다른 것에 끓여서 만들지 않고 식초에다 만드는 것이 수용성 칼슘 만드는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에다가 만들고 저는 두 배 내지 세 배의 식초에다가 이 칼슘대를 직접 만든 칼슘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물에게 500배나 1000배로 항상 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액비를 뿌릴 때나 이런 폐화석 칼슘제를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해조 추출물입니다. 예. 해조 추출물 100%짜리인데 이런 해조 추출물도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냉해나 동해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철에 날씨가 좀 따뜻할 때 뿌려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거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은 요소 대신에 주시면 좋고요. 요소만 주시지 마시고 칼슘도 함께 들어간 그런 질산칼슘 특히 요거는 붕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붕소가 코팅된 이런 나이트라보, 야라 나이트라보 이런 붕소가 이렇게 코팅된 질소와 칼슘과 붕소가 세 가지가 들어간 이런 비료를 주세요. 그러면 칼슘도 주고 질소도 주고 붕소도 주고 칼슘과 붕소는 함께 같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함께 들어있는 저는 항상 요 야라 나이트라보라는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요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작물에게 주면은 작물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봄에 가을에 수세 회복을 위해서 간단하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요 질산칼슘이고 질산칼슘은 이게 작물에게 그냥 뿌려주셔도 되고 물에 워낙 잘 녹기 때문에 물에 녹여서 말당 40g에서 50g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에 추비를 하실 때 어떤 비료를 주냐 주로 이제 NK 비료나 복합 비료를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비료를 두 가지를 줍니다. 이 두 가지는 가스화되지 않고 작물에게 바로 흡수가 되는 이런 칼슘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량 요소도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섞어 주면은 다른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만 잘 주시면은 딱 한 두세 번만 주시면은 확실히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확실히 수확량이 엄청 많습니다. 한 판만 심어도 정말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드실 수 있을 만큼 양파를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야라에서 나오는 복합 비료거든요. 복합 비료를 저는 3대 칼슘을 1 칼슘 비료를 질산칼슘 1로 해서 이렇게 작물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풀들이 고랑 사이에 잘 자라지 않지만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풀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풀들 보실 때마다 조금씩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풀들이 더 빨리 자라요. 양분을 위로 이렇게 추비를 주기 때문에 이런 풀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면서 이 채소들의 양파나 마늘에 양분들을 빨아먹고 굉장히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들 간과하시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일 때마다 이렇게 풀들을 하나씩 요 사이사이에 나온 풀들을 하나씩 뽑아 주셔서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뽑아 주고 있는데도 풀이 보입니다. 이런 풀들은 꼭 뽑아 주시고 요 고랑 사이에 나와 있는 풀들은 날이 따뜻할 때, 날씨가 좋을 때 제가 말씀드린 식초로 만든 천연 제초제를 한 차례나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쭉 뿌려주시면은 얘네를 방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눈과 비가 오면 안 되고요. 한 이틀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식초 천연 제초제를 이용해서 쭉 뿌려주시면은 친환경적으로 풀을 제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좀 춥지만 이런 풀들이 밭에 한두 개씩 보이시면은 이런 것들 뽑아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작물보다 빨리 자라는 게 풀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뽑아 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풀을 제거하면 할수록 작물들은 그만큼 양분들을 풀들한테 뺏기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잘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10월 달에 심은 양파와 마늘밭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지금 이 작물들을 심은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이 양파, 마늘을 수확을 할 건데요. 그 전에 2, 3, 4 한 3개월 동안은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정도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추비를 준 만큼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겨울철 동해, 냉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그리고 연면 시비를 어떤 걸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미노산, 그 연면 시비를 할 때 저는 항상 요 아미노산을 넣습니다. 요 칼슘과 아미노산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런 해조 추출물도 있으면 함께 넣어 주시면 좋죠. 요것들을 함께 이렇게 연면 시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질산칼슘도 마찬가지로 작물에게 빠르게 흡수되는 칼슘이기 때문에 그냥 뿌려 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 확실히 날씨가 따뜻할 때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면 시비 하시는 건요. 그래야지 작물들이 뿌리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흡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추비는 이렇게 복합 비료를 한 3번 정도,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뿌려 주시면은, 특히 이렇게 칼슘과 복합 비료를 함께 주실 수 있는 이런 비료를 주시면은 확실히 이렇게 칼슘을 저는 끝까지 줍니다. 1차 칼슘, 2차 칼슘, 3차까지 연면 시비든 뭐 밑으로 뿌려주는 칼슘이든 한 3번 정도를 줍니다. 3번 주시면은 확실하게 얘네들이 그 양파나 마늘이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끝까지 오랫동안 보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다음 달 한 2월부터는 이 칼슘제, 연면 시비를 하실 때도 이런 자가 제조한 칼슘제나 아니면 질산 칼슘을 이렇게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해주셔도 되고, 추비는 꼭 이렇게 칼슘제를 혼용해서 뿌려주시면은 확실하게 2배 이상은 그 작물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1차 추비를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물이 3개월 된 시점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이제 추운 겨울에 마지막까지, 이게 봄이 되면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동해, 냉해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비를 어떻게 준비해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